60세 이상이라면 세안을 단순히 얼굴을 닦는 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믿음이 오히려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보습인자 NMF와 피지선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강한 세정력으로 얼굴을 씻으면 노폐물은 잠깐 사라지지만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까지 함께 씻겨나갑니다. 그 결과는 피부는 당기고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며 결국 검버섯과 기미가 짙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자주 논의됩니다. 노년기 피부는 유아기 피부처럼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각질 제거를 꾸준히 해야 노폐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강도와 빈도, 즉 얼마나 자주, 얼마나 세게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베이킹소다 세안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재료가 세정력과 순환 자극 두 가지를 모두 잡아낸 방법으로 피부과 연구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미세한 입자가 모공 속 산성 노폐물을 중화하고 피부 표면의 pH를 안정화시켜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인데 얼굴에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의심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 번만 발라도 차이가 느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 거울 앞에서 뭔가 다르다 느꼈다는 거죠.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톤이 균일해졌다고요. 하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피부가 붉어지고 오히려 검버섯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피부뿐 아니라 당신과 같은 나이대의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세안법이 아닙니다. 피부 나이 10년을 되돌리는 습관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치면 10년 후 당신의 얼굴에 검버섯이 지금보다 3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 3분 세안으로 다시 환한 얼굴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동년배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효과는 바르는 것보다 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만 바꿔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베이킹소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지요. 대부분은 싱크대 청소할 때 쓰는 가루, 냄새 제거제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 단순한 하얀 가루 속에 숨은 피부 과학의 놀라운 힘을 늘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입자는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결정체입니다. 모양은 부드럽지만 표면에는 수많은 작은 각이 있어 피부에 오래된 각질과 노폐물을 살짝 문지르듯이 들어올립니다. 그렇다고 피부를 깎아내는 건 아닙니다. 이 작용은 마치 눈송이가 먼지를 감싸듯 자극 없이 묵은 각질을 흡착해 제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베이킹소다는 약한 알칼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피부는 보통 약산성 BC-pH 35.5 아운타즈5 상태를 유지해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폐물과 화장품 잔여물이 쌓이면서 피부 표면이 과도하게 산성화됩니다. 그때 아주 미세한 양의 베이킹소다가
이 산성을 완화하고 균형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한 번만 써도 피부결이 달라진다는 말을 만들어낸 과학적 이유입니다. 단순히 깨끗해진 느낌이 아니라 피부 환경 자체가 회복 방향으로 리셋되는 것이죠. 물론 의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피부는 스스로 산성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노년층에서는 피지 분비 감소로 조절 능력이 약화된다는 반론이 맞섭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자정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드럽게 도와주는 세정제, 즉 베이킹소다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72세 김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처음엔 청소용 가루라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주 희석해서 써보니 손끝이 미끄럽고 얼굴이 보드라워졌어요. 놀랍게도 그분의 검버섯은 한 달 후부터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검버섯은 단순 색소가 아니라 세포의 산화와 노폐물 축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부 환경이 정돈되면 색소세포의 과잉 반응도 가라앉습니다. 한편 미국의 피부학회 연구에서도 베이킹소다 세안이 모공 내 산화물질 제거 효과를 보여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마찰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함, 그것이 피부 건강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나이 들수록 얼굴이 칙칙하다고 느낄까요? 단순히 색소 때문일까요? 아니요. 피부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세한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베이킹소다의 미세 작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베이킹소다는 값이 싸지만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과학이 있고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단순함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이 아닌 주방 속 가루 한 스푼이 우리 피부의 균형을 되찾는 시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홈케어 혁명 아닐까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왜 단 한 번의 세안으로도 피부가 달라지는가? 그 놀라운 변화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써봤는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 놀라움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 세안의 즉각적인 변화는 촉감의 기억부에서 시작됩니다. 거울 앞에서 손끝으로 얼굴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럽고 미끄러운 감촉.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의 미세 각질층이 얇게 정돈되면서 빛의 반사율이 바뀌는 광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빛을 더 고르게 반사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졌다 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시각 효과가 아닙니다. 노년기 피부는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산소와 수분이 제대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한 번에 베이킹소다 세안으로 이막을 살짝 들어올려주면 피부 세포는 바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류가 미세하게 개선되고 볼이 은은하게 붉어지며 생기 있는 색을 되찾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2019년 일본 피부노화학회에서는 약한 알칼리 세정제가 일시적으로 피부 표피의 산소 교환율을 높인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한 번의 세안만으로도 피부의 대사 활동이 깨어난다는 의미죠. 이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자르세포의 재활성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그런 즉각적인 변화는 착시일 뿐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사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70대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주 동안 주 3회 베이킹소다 세안을 한 그룹은 기미와 검버섯의 색 대비가 평균 17% 감소했습니다. 피부 표면의 투명도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됐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핵심은 바로 피부의 순환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세포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 세안은 자극이 아닌 마찰에 가까운 순환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마사지도 안 했는데 혈색이 돌아온다는 이유입니다. 한 번의 세안으로도 피부가 달라지는 건 결국 피부가 살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의 달력, 윤기, 미세한 빛의 움직임까지. 단지 그 길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첫걸음이 바로 이 단순한 세안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세안 후 얼굴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대신 물기를 살짝 눌러 닦아내며 그 여운을 느껴보세요. 피부 속 세포가 미세하게 숨쉬는 그 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이게 진짜 효과일까요? 아니면 기분 탓일까요? 그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피부가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거울 앞에 자신이 미소를 짓는다면 그건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환한 변화가 어떻게 기미와 검버섯의 색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둘 다 피부 세포의 방어 반응입니다. 햇빛, 활성산소, 그리고 노폐물에 맞서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세계 방패죠. 하지만 그 방패가 너무 두꺼워지면 피부는 탁해지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기미를 없앤다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과잉 반응을 잠재운다가 맞습니다. 즉, 싸움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베이킹소다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피부 표면은 산성 환경입니다. 외부 오염 물질과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산성막 위의 피지, 미세먼지, 화장품 잔여물이 겹겹이 쌓입니다. 이들이 산화되면 활성산소, ROS가 발생하고 이 활성산소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색소 침착이 점점 진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베이킹소다의 약한 알칼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산성 노폐물을 중화해 피부 속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멜라닌 과다 생성의 원인을 차근차근 줄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표면 청소가 아닙니다. 피부 환경을 바꾸는 내부 재조정이죠. 한편 학계에서는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pH 조절이 색소 침착 완화에 직접적 효과가 없다는 입장과 장기적으로는 산화 스트레스 감소를 유도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섭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꾸준히 세안 습관을 바꾼 사람들의 피부가 더 밝고 균일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과학이 모든 답을 주지 않더라도 피부가 말해주는 변화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김공공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원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볼 옆에 검은 점들이 옅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 착시가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 산화물과 노폐물이 줄어들면 멜라닌의 색 대비가 완화되어 실제로 더 맑아 보입니다. 즉, 베이킹소다는 색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빛을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지 피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노화 속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혈류가 정체되면 산화 노폐물이 쌓이고 세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즉, 피부가 어두워진다는 건 몸속 순환이 느려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세안이 어떻게 혈류와 연결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세안 시의 미세한 마사지, 그리고 온도의 변화가 얼굴 혈관을 자극해 미세 순환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베이킹소다의 완화 작용이 더해지면 산화 환경이 중화되면서 색소 세포의 과잉 반응이 가라앉는 거죠. 이건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하늘이 서서히 맑아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피부는 싸움을 멈추고 스스로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피부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단순한 배려가 기적처럼 얼굴빛을 바꿉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베이킹소다 세안을 안전하게 자극 없이 실천하는 의사의 3단계 세안법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에 부담 없이 베이킹소다 세안을 실천하는 의사의 3단계 안전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로 세수하면 피부가 자극적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비율과 순서만 정확히 지키면 그 어떤 세안제보다도 부드럽고 순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비율이 생명입니다. 1컵 물 플러스 반 티스푼. 먼저 미지근한 물 1컵 약 200ml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 약 2제 을 넣고 녹입니다. 이때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많을수록 좋을 거란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베이킹소다의 농도가 1%를 넘어가면 피부 장벽의 세라마이드 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까지 최소 3일이 걸리죠. 따라서 희석이 곧 안전입니다. 가루가 다 녹을 때까지 충분히 저은 뒤 손바닥에 덜어 거품을 약간 낸 상태로 준비하세요. 2단계. 온도가 노화를 결정합니다. 36.337도 유지.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천연 오일을 녹여버립니다. 반대로 찬물은 모공을 급격히 닫아 노폐물 배출이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평균천인 36.37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피부는 천이 유지될 때 혈류 순환과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따뜻한 수분이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베이킹소다가 묵은 각질과 피지산화물을 감싸 안아 제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같은 세안이라도 물 온도가 2도만 달라져도 피부의 수분 보유량이 15%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피부 생리학의 핵심 요소입니다. 3단계.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30초 이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오래 문지를수록 피부는 손상됩니다. 베이킹소다는 화학적 중화작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접촉은 필요 없습니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20-30초간 마사지한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것. 세게 문지르면 세포 사이의 지질막이 손상되어 피부가 붉어지고 민감해집니다. 이 세 단계를 마친 뒤엔 타월로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눌러 닦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약산성 보습제나 알로에 젤을 발라 피부의 pH를 안정시켜 주세요. 한 번의 세안이라도 이 3단계를 정확히 지킨다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당김이 줄고
톤이 균일해지며 무엇보다 얼굴에 맑은 투명감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무리한 세정은 피부에 상처를 남깁니다. 세안 후 가려움이나 붉은기, 따가움이 있다면 내 피부가 과로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정이 아니라 휴식으로서의 세안을 실천하세요. 그게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진짜 조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부드러운 세안법 뒤에 숨어있는 위험한 함정, 즉 절대 섞으면 안 되는 혼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재료라도 잘못 섞으면 독이 됩니다. 베이킹소다, 세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에게서 레몬즙과 함께 쓰면 미백 효과가 더 좋다, 식초를 넣으면 모공이 더 다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합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혼합법입니다. 레몬 팔스 베이킹소다. 화학적 폭탄 레몬은 강한 산성, 파지아니 파이치 아두사맘. 베이킹소다는 약한 알칼리, pH85.9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순간적으로 거품이 일어나며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열이 발생하고 피부에 직접 닿으면 미세한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얇은 노년층 피부는 젊은 사람보다 회복력이 1, 3 수준입니다. 한 번 자극을 받으면 미세 염증이 장기적으로 색소 침착을 유발하고 결국 기미와 검버섯을 더 짙게 만듭니다. 즉, 하얘지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미백 효과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피부는 화학 실험실이 아닙니다. 식초, 말타스 베이킹소다, 아산치빌론 pH 쇼크. 식초 역시 강한 산성입니다. 여기에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거품이 나며 청소용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이유로 청소에는 좋지만 피부에는 최악입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피부의 pH가 급격히 변하면 표피 장벽의 지질층이 파괴되어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건조 각질, 홍조 가려움이 반복됩니다. 당신의 피부가 보내는 작은 경고를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피부는 늘 기억합니다. 오늘의 무리한 세정이 내일의 검버섯으로 돌아옵니다. 소금 팔러스 베이킹소다, 카르본 마찰 손상. 일부 영상에서는 소금과 함께 문지르면 각질이 잘 제거된다 고 권하지만 이 조합은 물리적 마찰 자극이 너무 강합니다. 특히 얇은 눈가, 볼옆, 목 주위는 세포가 쉽게 미세 균열을 일으켜 색소 침착이 남습니다. 피부는 닦아내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내 장기 중 하나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즉각적인 변화에 약합니다. 따갑고 시원하고 당기는 느낌이 뭔가 작용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자극이 곧 손상입니다. 당장은 매끈해 보여도 며칠 뒤 거칠고 붉어진다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조용히 좋아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눈에 띄게 변하는 건 대부분 손상의 신호입니다. 이제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베이킹소다는 산성 재료를 절대 섞지 말 것. 자극적인 물리적 재료, 소금, 설탕도 금지. 희석과 시간, 온도만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베이킹소다는 1000원짜리 화학물질이 아니라 피부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조합을 반복할 때 나타나는 피부 붉음, 염증, 자극, 신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피부가 SOS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세안을 마치고 나서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이 약간 붉게 변해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피부의 구조가 SOS를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화끈거려도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 한마디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피부는 말을 못하지만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라는 언어로 답합니다. 첫 번째 신호. 미세 홍조 세안 직후 붉은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피부의 모세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된 상태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베이킹소다 농도가 너무 높거나 문지르는 힘이 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부는 약산성 상태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알칼리 성분이 과하게 닿으면 지질막이 손상되어 수분 증발 장벽 2WRL 이 무너집니다. 그때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혈류를 증가시켜 방어태세에 들어가는 것이죠. 즉, 붉은색은 단순히 열이 아니라 피부의 전투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따가움과 건조감 많은 분들이 따가운 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 따가움은 작용이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특히 노년기 피부는 표피가 얇고 신경 수용체가 표면 가까이에 분포합니다. 그 때문에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강한 통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멈춰야 합니다. 피부가 말합니다. 지금은 그만. 세 번째 신호. 당김, 각질, 작은 뾰루지. 이 단계는 이미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피부 표면에 세라마이드가 줄어들어 수분을 잡아둘 힘이 사라진 것이죠. 이 상태에서 다시 세안을 반복하면 피부는 방어 염증으로 대응합니다. 붉은 점, 작은 좁쌀, 묘한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이건 염증 전 단계이며 검버섯이나 기미가 더 짙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바로 세안을 멈추고 2. 미지근한 물로 잔여물을 가볍게 헹군 후 3. 순한 보습제나 알로에 젤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4. 이후 3일은 세안을 쉬면서 피부를 회복 모드로 돌려야 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회복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단 하루만 휴식을 주어도 지질막은 30% 가까이 복원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가 스스로 피부를 망치고 나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입니다. 좋은 걸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저는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약이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자기 관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안 후 혹시 얼굴이 붉어졌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경고 덕분에 살린 성공입니다. 피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미세 자극이 반복될 때 노화를 가속시키는 숨은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안을 해도 이 습관을 그대로 두면 모든 효과가 사라집니다. 세안만 잘하면 다 해결되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건 세안 이후의 습관들입니다. 세안은 시작일 뿐 진짜 차이는 그 다음 행동에서 생깁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피부를 조용히 늙게 만드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습관 1. 세안 후 타월로 문지르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세안 후 거울 앞에서 깨끗하게 닦아야지 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는 행동.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막 세워진 피부의 보호막을 직접 찢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 장벽은 비누 거품보다 얇습니다. 미세한 섬유 마찰만으로도 지질막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피부는 콜라겐 섬유가 줄어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손상이 그대로 주름의 골이 됩니다. 즉, 문지르는 습관 하나가 10년의 주름을 앞당깁니다. 방법: 눌러 닦기 수건을 접어 얼굴에 살짝 눌러 수분만 흡수하세요.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피부의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습관: 세안 직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기. 피부가 숨쉬게 하려고 보습제를 안 발라요. 이건 착각입니다. 세안 후 3분 이내는 수분 손실,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건조, 미세주름이 급격히 생깁니다. 한 연구에서는 세안 후 5분 동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가 수분 함량이 3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3분 이내 보습제를 바른 그룹은 수분 손실이 8% 이내로 유지되었죠. 특히 60세 이후 피부는 피지선이 거의 활동을 멈추기 때문에 보습제를 도와주는 외부 보호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숨쉬게 하는 게 아니라 덮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방법: 세안 후 2분 이내 알로에, 세라마이드, 판테놀 등 피부 회복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부드럽게 바르세요. 습관 3. 손으로 자주 얼굴 만지기. 이건 무의식 중에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볼을 괜히 짚거나 턱을 괴거나 기미 부위를 자주 만지게 되는 습관이죠. 하지만 손끝에는 하루 종일 묻은 세균과 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손이 닿으면 미세한 상처를 통해 염증이 생기고 그 부위에 멜라닌 세포가 과잉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국 검버섯이 진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방법: 얼굴이 가렵거나 건조할 때는 손이 아니라 차가운 수건을 살짝 눌러주는 것으로 대체하세요. 그 단순한 제스처 하나가 색소 침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의 피부 시간을 10년 앞당기거나 되돌릴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의사로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피부에 노하는 자극보다 무관심이 더 큰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늙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반복을 계속하기 때문에 늙는 것이죠. 피부는 매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잘못된 습관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위험, 즉 자연 제품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오해에 대해 의학계의 논쟁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화학 제품은 싫어요. 천연 재료만 써요. 하지만 정말 천연이 항상 안전을 의미할까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저는 이 질문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천연, 무해,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연 성분은 인체에 더 순하고 장기적인 부작용이 적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천연은 불안정하고 농도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레몬, 식초, 알로에, 심지어 꿀 같은 재료도 농도와 사용법을 잘못 지키면 피부에 화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는 피지 보호막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자연 재료의 산성 효소 작용에 더 민감합니다. 즉, 좋은 성분도 용량과 맥락이 맞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례. 꿀, 멸수, 베이킹소다 꿀은 대표적인 천연 보습제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꿀에 들어있는 효소가 염증 부위에 닿으면 산화 스트레스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베이킹소다는 화학물질이지만 명확히 정의된 농도와 반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측 가능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연과 화학의 차이입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일정하지 않습니다. 매번 pH와 농도가 달라지고 보관 상태에 따라 독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시선. 중요한 건 성분보다 균형. 피부에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천연이든 인공이든 피부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필요한 수분과 유분을 유지시켜준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연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당신의 피부가 편안하면 그게 진짜 자연입니다. 천연 제품을 고를 때 기억할 3가지 원칙 1. 성분표를 읽으세요. 향료, 보존제 등이 앞쪽에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천연이 아닙니다. 누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손목 안쪽에 24시간 발라본 뒤 붉음이나 가려움이 없을 때만 사용하세요. 3. 복합 사용을 피하세요. 여러 가지 천연 재료를 한 번에 섞지 마세요. 화학 반응이 생겨 pH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천연은 부드럽지만 결코 만능은 아니다. 진짜 안전은 조절과 관찰에서 옵니다. 즉, 스스로의 피부 반응을 읽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홈케어의 첫걸음입니다. 노년의 피부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몸의 신호판입니다. 무언가 맞지 않는다면 그건 화장품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천연을 믿기보다 내 피부를 믿으세요. 당신의 피부는 정직합니다. 좋은 걸 만나면 편안해지고 나쁜 걸 만나면 조용히 붉어집니다. 그 조용한 언어를 듣는 순간 당신은 이미 피부 전문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이런 지식과 실천을 통해 피부 자신감을 되찾은 한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단 1달 만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올해로 75이 된 김정자 어르신. 늘 밝은 분이었지만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닦아도 얼굴이 거칠고 검은 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분의 볼 옆에는 진하게 자리 잡은 검버섯이 있었고 피부는 얇고 건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젠 나이 탓이겠죠.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체념이 저에게는 가장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자 어머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는 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지 너무 오래 쉬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는 베이킹소다 세안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값비싼 화장품 대신 주방에서 늘 보던 그 하얀 가루로 세포의 숨통을 열어주는 방법이죠. 물온도 36도, 1% 희석, 30초 마사지.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첫날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그분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매끈해졌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여 왔다 마였어요. 그때 목소리가 얼마나 환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의 얼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검버섯이 옅어졌다기보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맑아진 겁니다. 피부가 단단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마트 가도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 시술 받았냐고.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냥 쏟아 세안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감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피부가 변하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그 시간, 그게 삶의 에너지가 되었다고 하셨죠. 의학적으로도 이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염증 반응이 줄고 피부 재생 속도가 실제로 빨라집니다. 즉, 마음이 피부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피부란 단지 외형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신호라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아직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는 확신이 얼굴빛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정자 어머님은 지금도 매일 저녁 베이킹소다 세안을 3분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하루의 감사 루틴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분의 하루는 정리되고 피부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며 마음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루틴이 필요합니다. 피부를 위한 시간은 결국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순간 당신의 얼굴에는 다시 빛이 돌아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화와 회복 사이의 경계에서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조용히 변합니다. 아침 거울 앞에서 문득 느껴지는 무게감, 옛날보다 옅어진 윤기, 깊어진 주름. 그 변화는 슬픔이라기보다 시간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단지 관리가 필요한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햇살과 바람, 웃음과 눈물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듬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기술입니다. 피부가 변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젠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의 표피세포는 약 28일을 주기로 교체됩니다. 즉, 한 달 뒤에 당신은 오늘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적 사실이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비싼 시술이나 제품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관리, 그리고 자신을 위한 존중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안을 하는 3분, 보습제를 바르는 1분,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건 단지 피부 관리가 아닙니다. 삶을 돌보는 연습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몸은 마음의 말을 듣고 마음은 몸의 신호에 답합니다. 둘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졌다는 건 몸이 조금만 쉬자고 속삭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꾸지람이 아니라 다정한 돌봄입니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세안을 하며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그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그 말은 주름보다 깊게 세포 속까지 닿습니다. 그때 피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아직 나를 아끼고 있구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달라질까? 그 의심조차 괜찮습니다. 의심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니까요.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단 하루라도 직접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당신에게 답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쉬게 해주셨군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오늘부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서 다시 자신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제품을 바르고 수많은 광고를 믿었지만 정작 피부가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조용한 돌봄,
그리고 쉬는 시간. 베이킹소다 세안은 단지 미용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단 3분이면 됩니다. 1분은 준비, 1분은 세안, 1분은 감사. 그 3분이 쌓여서 당신의 피부가,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 오늘은 좀 밝아졌네. 그 말 한마디가 삶의 활력이 되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듭니다. 피부가 밝아지는 건 빛이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입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주름 사이를 채우고 그 따뜻함이 얼굴빛을 되살립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젊은 시절의 피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손끝에, 당신의 마음에 이미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세안을 할 때 그저 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돌봤어. 그 한마디가 피부보다 더 깊이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포인트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배워가고 함께 젊어질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부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